자, 오늘 12월 9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첫 밤부터 꼬이네요. 자, 나스닥 시장은 어제 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은 해드렸고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맞춘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이제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뉴스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얘기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번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23만 건 일단 나와서 연속 청구 건수로 봤을 때는 지금 2월 후에 최고치 지금 보여주고 있다. 경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역시 뭐 페드에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 안에서는 또 이게 경기 침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 침체를 할 거니까 일단 페드가 금리 인상을 그만하고 이제는 그 경기를 좀 부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호재가 되겠죠. 그렇다 1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부분도 일단 줄어들고 그다음 투자하는 부분도 일단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줄 동력 자체가 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되는 그런 묘한 움직임을 일단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라든지 아니면은 도이치뱅크라든지 아니면은 골드만삭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경제 분석을 열심히 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다른 쪽은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웰스파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웰스파고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 대출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좀 악랄하게 대출을 해주는 유명한 회사들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단 내놨는데 세계가 한 1.7%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미국은 한 0.2% 정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한 4.9%. 유로존은 지금 벌써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유로는 뭐 유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만은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침체로 지금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는데 유로존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0.7% 정도 마이너스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미국의 이제 터미널 금리라고 하죠. 내년에 이제 최종 금리.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원래 이제 미국의 최종 금리가 한 4.75 정도 내년 뭐까지 4.75 정도. 4.75가 되려 그러면 이번 12월 달에 50bp 정도 올리면 4.5 되고요. 그다음 내년에 이제 0.25 정도 올리면은 4.75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75에 대한 금리를 일정 부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저금리 부분에 굉장히 젖어 있다가 묘한 거는 이걸 한 몇 개월 정도 지속을 하다 보면 이제는 고금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금리구나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또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한번 올리고 그 4.75 정도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터미널 금리 자체가 4.75가 아니라 5.0 정도 아니면은 5.25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 지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얘기 자체는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안 가려고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안전한 국가의 금리가 굉장히 높게 주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 고민이 많을 거냐고 보냐 하면, 우리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한번 강세로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뭐 국채를 막 갖다 팔고, 국채 파니까 미국 국채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로존은 마이너스 0.7%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유로화는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원래 이제 그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환율을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은 0.2% 성장하고 유로존은 0.7% 성장을 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향후에 올릴 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는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일본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일본도 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는, 일본은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금리 올리면은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 자체가 정부가 너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이 전망대로 가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다 이번. 예전에 한번 학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조금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경제 전망하는 부분은 틀리라고 경제 전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제 강세로 못 가고 계속 약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게 되면 우리 시장한테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국 뭐 페드가 금리를 올리든 말든 뭐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식상한 내용들이 되고, 그 저명한 투자자들 중에서 헝가리 투자자죠.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그 얘기 중에서 베타 콤프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인데, 만약에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자대 배치 받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갑자기 뭐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다 취침 시간 이후에 자꾸 불러내서 제가 툭탁툭탁 하면 깜짝 놀래는데, 이게 빼딱꼼뿌리 기정사실화, 점호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씩 부르면 툭탁툭탁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 그게 공포스럽지는 않죠. 차라리 툭탁툭탁 안 하고 아무 일 없이 자면은 그게 불안하죠. 시장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터미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안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개방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개방은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이 부분의 강도가 얼마나 세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단 좀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도 중국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계속 뭐 지금 본 PCR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풀어준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일단 좀 드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한 번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상승했던 부분 자체가 보면은 IT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IT 섹터가 한 1.6% 정도 일단 상승을 했고, 경기 소비재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 부분 자체는 뭐 미국에서 지금 뭐
11월 소비가 전달 대비해서 0.2% 정도 일단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캘리포니아 부양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소비가 좀 좋았다, 이런 부분이 일단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1%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계속 좀 타격이에요. 위에나가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중국 규제 자체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주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중국의 수출주가 좋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IT 부품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 방송에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EC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할 때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 기준금리도 한 50bp 정도는 인상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진짜 스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내년에도 좀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좀 높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유가 부분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 자체도 지금 70불 정도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죠.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속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원유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공급을 좀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유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12월 14일 날 있죠. 12월 14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 근데 금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터미널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려고 생각을 하느냐, 점도표가 어디에 찍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부분은 지금 강세로 갔어요. 그렇죠? 멈췄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1325원 치시고, 원달러 환율은 1325원 25원이라 그랬죠? 제가 75원이라 그랬나? 25원. 기억이 안 나냐. 1325원. 그렇죠? 1325원 위로 올라오면은 원화가 다시 한 번 더 약세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초로는 지금 원화가 한 1362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385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 두시고, 원화가 1325원을 돌파를 만약에 못하고 1302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원화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됐죠? 오늘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중구난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면 약간 박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박스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지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부분에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위로 강세로 가면 무조건 악재예요. 오케이? 알겠다 1번.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50%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50% 지점에서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되고,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105.83 정도 생각을 하시고,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105.83,
105.83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박스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105.83을 돌파를 하면 상단 부분이 이제 114 정도 일단은 보이는데 박스로 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서는 나스닥 차트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죠. 장 출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우리 코스피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럽 시장도 대부분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시장이 꽤 많은데 사실 유럽이 상승으로 가는 건 이해가 좀 가기는 해요. 뭐가 이해가 가는 거냐 하면 유럽은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 해도 유럽은 뭐 악재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뭐 전쟁이 끝난다 악재 아닐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일단 높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될 거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 그래도 원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나스닥 시장을 제가 저번에 보여드릴 때는 좀 짧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길게 여러분들이 모양 자체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제 추세 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잘못 껐네 추세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지금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많이 올라가면 이 정도예요. 체크됩니까?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많이 오르면 이 정도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다.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뭐다? 기술적 반등이다. 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는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은 1939포인트만 안 깨지면 관계없습니다. 1939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1939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관계없으니까 그 포인트도 일단 잡아 놓으시고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내용하고 그 다음에 차트에 관련된 부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나쁘지 않게 출발할 거라고 지금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지금 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0.49% 정도 일단 상승해서 2382.73포인트로 거래소 시장은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717포인트 일단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닥하고 거래소 부분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항상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시장이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부분이 낮아진 건 없어요. 저점은 지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고점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언급해 드릴 때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요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추세 부분 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추세 중에서 가장 못 믿을 추세 중에 하나가 이제 10분봉 추세인데 왜냐하면 얘들은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추세라든지 아니면 캔들은 기본적으로 1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분봉에서는 페일리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일단 갭으로 떴네요. 그렇죠? 갭으로 떴으니까 지금 갭 뜨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갭으로 뜨면은 우리가 10분봉 보자 그랬죠. 채팅창에 10분봉이라고 치시고 10분봉의 저점, 10분봉이 지금 완성이 되는 시점은 9시 10분이니까 9시 10분까지 나오는 캔들을 일단 두고 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10분봉상의 추세는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밀리든지 간에 자, 채팅창에 이중바닥이라고 치시고 단기적인 추세는 이중바닥 지금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10분봉 저가 일단 체크를 하시고 10분봉 저가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직전에 일단은 지향을 받았던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2370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2370포인트만 지켜주면 됩니다. 문자 보낼게요. 적으라 그러면 힘드니까, 그쵸? 마음님 그렇다 일반 우리 회원분들 적으시라 그러면 힘드니까 적어드려야죠. 코스피 시장은 갭으로 일단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갭 상승 출발. 일단 10분봉 저가, 10분봉 저가, 달전, 긍정 마인드 유지. 그리고 오늘 10분 추세상으로 이중바닥 형성된 상태예요.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분 저가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10분 저가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237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긍정 마인드 유지. 단지 이번 반등은 무조건 얼마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2,500까지 가야 돼요. 이번 반등 2,500포인트까지 무조건 가야 되고, 포인트까지 상승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애매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전문가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인데, 방송 무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방송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이 조금 다른 모습은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죠.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건 일단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이러면은 굉장히 제가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는데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그쵸.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 힘들어지긴 하는데 자, 그렇게 일단은 보도록 하도록 하죠. 문자도 안 갔나? 문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밀려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렇죠? 거래가 지금 좀 터져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 다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거래가 좀 동반되어 있는 캔들이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여기 지금 거래가 좀 동반되어 있는 캔들이 일단은 보이고요. 이 부분을 일단 넘어서 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가 10분봉 추세가 돌파가 되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에서 떨어지고 있던 10분봉 추세가 요게 돌파가 지금 되어 있고 10분봉 저가 지금 바로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지수권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뭐 10분봉 저가 깨지고 있는데 반등 포인트 자체는 715포인트 정도로 봅니다. 71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반등 포인트 715포인트를 보면 이탈시 조정 지속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미국 시장이 올라서 우리 시장이 조금 강세 움직임을 바로 반등하네요. 내가 문자 보낸지 눈치채는 모양이다. 거래소도 지금은 같이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아까 그 포인트 기억을 하십시오. 오케이, 알겠다 1번.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거래소 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반등을 해서 우리 그 위쪽에 얘기했던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시장의 단기 추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돼도 확장입니다. 채팅창이 확장이라고 치시고 전환이 돼도 확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를 수는 있는데 미리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조금 이를 수는 있는데 미리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요 부분에서 반등 시에는 2428, 2445포인트에서 저항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비상입니다. 그때는 비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부분 일단 양해 말씀드리면서 유튜브 방송 일단 종료하고 회원 방송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